99%가 모르는 불황의 첫 희생자는 기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경기가 내려앉는 날 먼저 무너지는 건 매출표가 아닙니다. 눈빛입니다. 그래서 시장통의 상인이 이금 계산기를 놓는 순간 가장의 어깨가 한 뼘 더 내려앉는 순간 저녁 밥상 앞에서 길게 새어나오는 한숨, 숫자보다 빠르게 얼어붙는 건 마음이고 마음이 얼면 지갑은 스스로 비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종이입니다. 하지만 지갑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흐려지면 현금 흐름도 함께 흐려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혹한의 바람이 몰아칠 때 두 가지 선택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은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길, 다른 쪽은 냉정함으로 스스로를 단단히 조이는 길. 그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봤어.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불확실성을 지우는 방식은 과장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욕망을 잠재우는 방식은 요행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에서 생존을 보장한 것은 화려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금이었습니다. 오늘 이 10분의 이야기는 당신의 지갑을 다시 세울 3층 구조를 제안합니다. 마음, 태도, 질서, 시스템, 지갑 흐름,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지갑부터 채우려는 순간 마음은 조급해지고 질서는 무너집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은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불안을 따르고 있습니까? 불안을 따르는 지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충동에 약합니다. 스마트폰이 반짝이면은 결제도 반짝입니다. 둘째, 소문에 흔들립니다. 지금 아니면은 기회 없다는 말 앞에서 숫자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줄이고, 적고, 지킨다. 줄이는 건 욕망입니다. 적는 건 지출입니다. 지키는 건 현금입니다. 명심할 말 한 줄. 돈은 속도를 좋아하고 지갑은 질서를 좋아한다. 이거 빠르게만 벌어들이려는 마음은 불황에서 가장 먼저 미끄러집니다. 반대로 질서를 지키는 지갑은 느릿하지만 오래 갑니다.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어떤 상인은 가게 셔터를 내리고 한숨을 쉽니다. 다른 상인은 물기를 닦고 물건 진열을 바꾸고 가격표를 손봅니다. 매출은 둘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에서 벌어진 격차는 다음 계절의 이익의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우리는 이 문장을 지갑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관습은 바꾸고 원칙은 지킨다. 원칙 1. 오늘의 불안으로 내일의 현금을 갉아먹지 않는다. 원칙 2. 숫자가 말할 때까진 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원칙 3. 허세는 바람, 비상금은 벽돌이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어보세요. 오늘 지갑을 열었던 순간을 세 가지로만 기록합니다. 1. 왜 열었는가? 이 감정은 무엇이었나? 불안, 보상, 습관, 삶 같은 상황이 내일 오면 나는 열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단순한 기록은 당신의 소비를 감정에서 숫자로 끌어올립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황의 본질은 계절입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그렇다고 씨앗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난로를 더 세게 틀어 허세를 드는 게 아닙니다. 틈을 막고 장작을 아끼고 씨앗을 건사하는 것입니다. 장작이 현금, 틈막이가 질서, 씨앗이 기회입니다. 정주영은 배를 만들 돈이 없을 때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불황인데 무모하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해봤어. 이 말의 핵심은 배짱이 아니라 검증된 작은 실행입니다. 작게라도 해보면은 감정은 가라앉고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지갑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 지출 일기 7일 챌린지. 모든 결제를 한 줄로 적습니다. 이유?
감정 필요도를 별표 1, 3보로 매깁니다. 둘째, 현금 보호선을 그립니다. 급여일 직후 24시간은 무지출, 카드 자동 결제일 전 48시간은 장바구니 숙성, 셋째, 허세 디톡스, 보여주기 소비를 딱 하나만 골라 30일간 끊습니다. SNS에 자랑하지 않고 계좌에 숫자로 자랑합니다. 여기서 명언 한 줄 더. 돈은 피다. 흘러야 살지만 새면 죽는다. 불황에 지갑을 보호한다는 건 피를 제때 제자리에 흐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흘려야 할 곳, 필수, 목과 미래, 신뢰, 막아야 할 곳, 충동, 허세, 비인증, 가정의 힘을 잊지 마세요. 돈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돈을 지킵니다. 저녁 15분 가족 회의를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낀 천자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배운 한 가지는 내일로 서로에게 필요한 한마디는 이 짧은 의식이 불안의 속도를 늦추고 현금의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불황의 추위는 함께 있을 때 덜 춥습니다. 공동체는 최고의 비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갑에 붙일 문장, 돈은 숫자, 지갑은 태도. 오늘 하루 결제 전 3초만 이 문장을 속으로 읊조리세요. 당신의 검지가 멈추고 두 눈이 숫자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3초가 내일의 3개월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불황을 뚫는 단 하나의 기술을 더 깊이 파헤칩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작은 돈의 경제학, 쌀 한 톨이 거대한 구멍을 막는 법, 당신의 지갑에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구체적인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다음 파트의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에서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작은 구멍은 무엇입니까? 답을 찾는 순간 겨울은 이미 짧아집니다. 사람들은 불황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큰 돈만 생각합니다. 한 방에 벌어야 산다. 그러나 진짜 파괴는 큰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구멍에서 보이지 않는 틈에서 스며나옵니다. 쌀 한 톨을 허투루 흘리면 결국 한 가마니가 사라집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벽돌을 팔아 번 돈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이제 잔돈에서 무너지고 잔돈에서 다시 일어선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순간 지갑은 거대한 구멍을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영업자는 하루에 커피 한 잔 2,000원을 무심히 썼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 그 돈이면 아이 학원비 한 달치였습니다. 작은 돈은 작지 않습니다. 작은 새는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까요? 여기서 부의 나침반이 제시하는 1,000원 방어선입니다. 모든 1,000원 이하 지출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금액은 신중히 쓰지만 작은 금액은 무심히 씁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이야말로 매일, 매달, 매년 당신의 지갑을 뚫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1,000선지원 이하로 쓴 돈 3개를 기록하세요. 그 순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숨은 구멍이 보일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사는 껌, 택시 대신 버스를 타도 되는 거리의 호출비, 무료 체험 끝나고 계속 빠져나가는 구독료, 이 작은 돈들이 모여 지갑의 기초를 흔듭니다. 삼성의 이건혜구 회장은 평생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작은 차이가 미래를 바꾼다. 작은 차이, 작은 절약, 작은 축적이 결국 위기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은 새는 구멍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 구멍을 이번 달에 막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지갑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위기는 늘 작은 문으로 들어온다.
큰 돈이 들어오는 길보다 작은 돈이 빠져나가는 길이 더 위험합니다. 한 톨의 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작은 돈을 모으는 습관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당신이 작은 유혹을 이길 때 마음은 강해지고 그 마음이 결국 지갑을 지켜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벽돌 한 장을 아껴야 건물이 선다. 그 벽돌이 바로 작은 돈입니다. 벽돌을 흘리면은 성은 무너지고 벽돌을 쌓으면은 성은 속은 높아집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작은 실험을 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가 막은 작은 새는 무엇일까? 그 대화를 나누는 순간 아이들도 작은 돈의 가치를 배웁니다. 가정은 결국 지갑을 지키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오늘 가장 먼저 막아야 할 작은 구멍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큰 위기는 이미 절반 막은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은 돈을 단순히 지키는 수준을 넘어 가족을 위한 방패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갑은 곧 가정, 가정은 곧 안전망입니다. 그 비밀을 함께 열어봅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정을 지킨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를 증명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지갑이 지켜진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의 곁에는 함께 울고 웃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불황이 찾아오면 지갑은 얇아집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해체입니다. 한숨이 길어지면 밥상은 무거워지고 대화가 끊어지면 집안은 더 차갑습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함께 버티는 힘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의 핵심은 관계만은 지켜라 였습니다. 회사는 바뀔 수 있고 전략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관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은 위기 때마다 저녁에 가족을 모았습니다. 밥이 부족해도 웃음은 결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낀 게 무엇이니?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무엇이니?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절제가 자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가족의 희망과 신뢰가 담깁니다. 돈이 줄어들면 불안이 커지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불안은 힘으로 변합니다. 이건 바로 가정이라는 비상금입니다. 은행 계좌는 바닥날 수 있어도 함께 버티는 마음은 끝없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루틴 하나를 드립니다. 저녁 식탁에서 15분 가족 회의를 해보십시오. 세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1. 오늘 절약한 것 하나는? 2. 오늘 배운 것 하나는? 3. 내일 서로에게 필요한 것 하나는? 이 작은 루틴은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부모에게는 희망을 새기며 가족 전체에게는 공동의 목표를 심어줍니다. 명심할 문장, 지갑은 곧 가랑, 가정이고 가정은 곧 지갑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현대와 삼성, 그 위대한 기업들의 뿌리에는 언제나 가정의 힘이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어려울 때마다 가족을 불러 모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채울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현대를 일으킨 에너지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웃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을 나누고 있습니까? 불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는 자만이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은 달아나도 돌아오지만 신뢰는 달아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갑에 남는 마지막 자산, 바로
신뢰의 힘을 밝히겠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사라지면 그것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불황 속에서 진짜 자산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이름을 떠올릴 때 느끼는 신뢰 점수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빚을 져도 반드시 갚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신뢰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신뢰 덕분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 창업가 이병철 역시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기록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은 돈 대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시 회사를 세우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불황의 칼바람 속에서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신뢰입니다. 돈은 종이이지만 신뢰는 보이지 않는 화폐입니다. 사람은 종이를 버릴 수 있어도 신뢰는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지갑보다 오래 갑니다. 여기서 신뢰 스코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주변은 이미 이 매일 당신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2. 작은 돈이라도 빌리면 바로 갚는가? 3.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먼저 연락해 설명하는가? 4. 이익이 생길 때 혼자 챙기지 않고 나누는가? 5. 손해가 나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가? 이 5가지가 바로 신뢰 통장입니다. 불황은 바로 이 신뢰 통장의 장호를 시험합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신뢰가 남아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작은 공장의 사장은 IMF 때 모든 주문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협력업체에 한 푼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빚을 져서라도 급여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IMF가 끝난 뒤 거래처와 직원들은 제일 먼저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신뢰는 이자가 붙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은 지금 내 이름을 어떤 점수로 매길까? 만약 그 답이 두렵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명심할 문장, 돈은 달아나도 돌아오지만 신뢰는 달아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진실을 붙잡는 순간 지갑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현대의 기적, 삼성의 부흥, 그 모든 뿌리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믿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곧 자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에는 얼마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까? 숫자가 아닌 이름의 힘, 그것이 진짜 지갑의 두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불황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 비교 중독을 끊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남의 지갑을 부러워하는 순간 내 지갑은 이미 절반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눈은 바깥을 향합니다. 저 집은 아직도 잘 산다더라. 저 사람은 불황인데도 돈을 번다더라.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지갑은 이미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젊을 때 이웃의 부를 부러워하다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남들이 하는 투자에 덩달아 뛰어들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경험. 그때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의 지갑은 너를 살리지 않는다. 너를 지키는 건 오직 내 지갑뿐이다. 사람마다 지갑의 크기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얇은 지갑으로도 행복을 쌓고 누군가는 두꺼운 지갑으로도 늘 불안합니다. 비교는 끝없는 경쟁을 부르고 끝없는 경쟁은 불필요한 지출을 부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외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하는 것이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지출과 오늘의 지출을 비교해야지 남의 소비와 나의 소비를 비교하는 순간 지갑은 흔들립니다. 여기서 부의 나침반이 제시하는 BOSS 원칙을 소개합니다.
be budget. 내 수입의 리듬에 맞춰 예산을 짜라. 5. own pace.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로 걸어라. S. simple living. 단순하게 살며 허세를 줄여라. S. seed now. 지금 작은 씨앗을 심어라. 이 원칙을 따르면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집 차를 부러워하는 대신 내 지출을 기록하는 것, 남의 해외여행을 질투하는 대신 내 비상금을 채우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지갑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것과 보여주기 소비가 강합니다. SNS에 올릴 명품, 남에게 자랑할 고급 식당. 그러나 화랑 속에서는 이런 소비가 가장 먼저 지갑을 파괴합니다. 허세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잠깐은 빛나지만 금세 꺼져버립니다. 여기서 클립한 걸입니다. Seed now. 지금 씨앗을 심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불황 속에서 어떤 씨앗을 심어야 봄이 왔을 때 가장 큰 숲이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씨앗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일수록 심어야 하는 그것은 세 가지 씨앗, 기술 관계, 루틴. 그 씨앗이 당신 지갑을 어떻게 숲으로 만드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불황은 마치 끝없는 겨울 같습니다. 땅은 얼고 나무는 메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겨울에 심어야 봄에 꽃을 피웁니다. 돈이 없을 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씨앗을 심을 시간입니다. 그 씨앗은 세 가지입니다. 기술, 스킬, 관계, 신뢰, 루틴, 습관. 첫째, 기술의 씨앗. 정주영 회장은 벽돌을 나르면서도 새로운 도면을 배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돈이 없을 때일수록 책을 더 읽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그 배운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불황이 끝난 뒤 가장 먼저 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관계의 씨앗. 이제 불어고랑 속에서 거래처가 끊겨도 신뢰가 남아 있으면은 경기가 회복될 때 제일 먼저 전화가 옵니다. 제가 만난 한 자영업자는 IMF 때 하루 한 번씩 협력업체에 그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작은 신뢰가 위기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셋째, 루틴의 씨앗. 매일 기록하는 습관, 불필요한 지출을 끊는 습관,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습관. 이 단순한 루틴이야말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힘이 지갑을 지킵니다. 삼성과 현대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씨앗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경기가 흔들릴 때 그들은 소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고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봄이 왔을 때 누구보다 큰 숲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리텐션 부스트입니다. 제가 정리한 불황기 씨앗 효임까지를 들어보십시오. 1책 1권, 2 온라인 강의, 3 하루 지출 기록, 4 비상금 계좌, 5주 1회, 가족 미팅, 6 인맥 관리 연락, 7 작은 봉사 활동. 이 11개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지갑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명심할 문장, 불황의 씨앗이 호황의 숲을 만든다. 당신이 오늘 심은 작은 습관 하나, 내일은 거대한 자산으로 자라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심지 않았다면 봄에도 열매는 없습니다. 심기 시작했다면 겨울은 이미 기회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갑을 요새처럼 지키는 방법, 포트레스 월렛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비상금 질서, 평시 훈련으로 불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지갑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불황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준비된 지갑과 준비되지 않은 지갑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준비된 지갑은 성층처럼 버팁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갑은 오두막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포트레스 월렛 전략, 지갑을 요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째, 비상금 성벽,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쌓아 두십시오. 이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의 성벽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소 한 마리를 팔아도 절반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습관이 위기의 순간 그를 살렸습니다. 둘째, 질서의 문. 돈은 질서를 좋아합니다. 자동이체, 고정비, 필수 지출을 먼저 시스템으로 묶어두십시오. 돈이 흘러야 살지만 흘러야 할 길은 스스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돈은 주인이 필요하다. 주인이 되지 못하면은 노예가 된다. 실었으며 질서를 세우는 순간 당신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셋째, 위험, 차단 규칙, 불황 속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쉽게 돈을 불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모든 고위험 투자를 차단해야 합니다. 지갑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갈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넷째, 감사 로그 매일 하루 끝에 적어보세요. 오늘 내 지갑이 나를 지켜준 순간은 무엇이었나? 이 작은 기록은 불안 대신 감사를 심고, 감사는 그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지갑도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입니다. 지금 메모장에 써보세요. 내 비상금 계좌에는 몇 달치 생활비가 있는가? 만약 답이 2달 이하라면 오늘부터 포트레스 월렛 전략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주영은 IMF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의 지갑에는 언제나 성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는 지갑은 반드시 망한다. 명심하십시오. 지갑은 단순한 가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성벽입니다. 성벽에 틈을 내지 마십시오. 틈은 바람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전략의 뿌리, 태도의 힘을 다루겠습니다. 돈은 종이, 태도는 방패. 불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불황의 칼바람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은 현금을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를 가진 자가 끝까지 버팁니다. 돈은 종이입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태도는 방패입니다. 평생을 지켜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수없이 무너졌지만 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를 다시 세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단순하게 사는 습관, 신뢰를 지키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그의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태도가 무너지면 기업도 무너진다. 돈은 빌려올 수 있고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남에게 빌릴 수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습니다. 불황 속에서 태도를 잃은 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지갑을 열어야 할 때 닫고 닫아야 할 때 엽니다. 반대로 태도를 지킨 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숫자를 바라보고 욕망 속에서도 원칙을 붙듭니다. 명심할 문장. 돈은 내 몸을 먹여 살리지만 태도는 내 인생을 지켜준다. 저는 한 번은 공사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땅 위에 한 청년이 홀로 남아 땅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몇 년 뒤 금보다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버티게 한 건 돈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불황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태도를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태도입니까?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태도를 가진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불황을 넘어 진짜 부자로 가는 길을 함께 비춰보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책임과 희망을 담는 그릇임을, 그리고 진짜 지갑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깨달은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불황의 진짜 시험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다. 돈은 혼자만을 위해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함께 지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지갑만 살겠다고 버티면 결국 망한다. 함께 살겠다고 버티면 설령 지금은 비어 있더라도 언젠가 다시 채워진다. 불황 속에서 그는 직원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일감이 줄어들어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만들어 모두에게 나눴습니다. 그 책임감이 현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IMF 때도 직원들의 지갑이 곧 회사의 지갑이라 말하며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그 책임이 결국 회사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지갑에도 이 책임이 담겨 있습니까? 책임 없는 지갑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책임 있는 지갑은 시간이 갈수록 신뢰를 불러오고 신뢰는 다시 돈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기억할 명언 한 줄.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다. 불황은 끝없는 어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책임을 붙든 사람만이 빛을 만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직원을 책임지고 이름을 책임지는 사람. 그 책임이 곧 방패가 되고 방패가 곧 성벽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입니다. 땀과 절제, 신뢰와 책임이 담긴 기록,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지갑의 진짜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오늘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돈입니까? 신뢰입니까? 책임입니까? 이 질문을 붙드는 사람만이 어떤 불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황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어도 나를 지탱하는 정신과 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파트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 모든 교훈을 하나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슴 속에 남을 단 한 문장을 전하겠습니다. 이 돌이켜보면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나의 땀, 나의 절제, 나의 희망, 그리고 나의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가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끝났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끝난 사람은 말조차 하지 못합니다. 불황은 언제나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누구는 두려움의 지갑을 열어버리고 누구는 유혹에 속아 절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단순했습니다. 냉정, 절제, 기록, 신뢰, 씨앗. 이 다섯 가지를 지킨 사람만이 봄을 맞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세울 돈도 없이 해봤어라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말했습니다. 그 본질은 관계와 책임만은 지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돈은 늘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태도와 신뢰, 책임만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갑은 주머니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허세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태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불황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배웠으니까요. 돈은 종이, 태도는 방패. 이 방패를 든 사람만이 어떤 겨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당신의 지갑을 숲으로 만들기를 믿습니다.